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78주년 광복절이었죠.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인데요. 광복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북은 분단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내시고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함께 오늘날 광복절의 의미와 한일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교령님은 이 광복절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올해가 78주년 광복절인데 광복절이면은 우선은 축하하는 날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나라를 되찾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날이고요. 네. 또 순국선열 독립운동가들이 찾고자 했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이 이루고자 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날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령님과는 이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이 광복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이 목숨 걸고 이 3.1운동에 나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은 3.1운동과 광복절의 구호는 발음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 구호의 의미는 같다고 생각되집니다. 대한독립만세 혹은 조선독립만세의 구호만으로는 3.1운동과 광복절을 구분하기가 심지어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3.1운동이 광복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면은 광복절은 그때 시작한 노력이 27년 만에 실현을 본 날이 아닐까요? 네. 그러므로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당시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이루었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의 이 한반도 상황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독립운동가 애국선열이 우리와 같은 후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본인들이 헌신으로 후손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독립운동의 목표가 독립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립운동의 1차 목표가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면 2차 목표는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새롭게 건설할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또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 공화정을 설정한 것.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목표는 민주공화정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 덕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대립하는 현재의 모습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3.1운동 당시 평화, 비폭력, 대중화 다 함께 일어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운동의 가치였습니다. 현재 그러한 가치를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관계자가 논의하며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7사 남북 공동성명 당시 제안했던 통일의 3원칙
곧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의미를 생각하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이 광복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 그리고 좋은 나라,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예. 그런데 우리 민족이 반으로 좀 갈라져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알면 놀랄까 싶은데요. 광복 이후 5년 만에 남과 북이 반으로 갈라졌고 또 정전협정이 되고 70년 동안 화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남과 북의 위정자가 정권이 아닌 민족의 염원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예. 지난 70년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은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4 공동성명 이후 몇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개성할지에 대한 모습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개성해 가야 되는데 시간마다 바뀌거나 시간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시대를 남북을 갈라놓는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네. 대외적인 협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해야 하는 때일 것 같습니다. 네. 민족의 미래와 어떤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네. 정권 5년을 잡는데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력을 가지고 남북 동포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예. 정말 우리 민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훌륭한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야 되겠죠. 자, 네. 광복절을 맞은 만큼 또 한일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교령님 보실 때 지금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광복절 맞이하는 지금 한일 관계를 보면은 이것을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그러는 건지 원칙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지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역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예. 그러므로 정치적인 해결의 바탕은 정치적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역사적 해결이 먼저 되면 이를 양국의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 먼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정부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양국 국민들은 더 그 생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얘기하면 할수록 현안 문제를 얘기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멀어져 간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참 일본과는 반대로 독일은 다시 한 번 더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서 유럽 사회가 참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잘 협력해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도 한일 관계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나아가는 발판이 될 거고 그것이 세계 평화로 가야지 이게 지금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로서 우리가 여기겠죠. 예. 그런데 네, 한편으로 좀 기울어서 과거사는 접어두고 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진단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관계, 한일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서민들은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인데 이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 광복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는 것이고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강복절을 맞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민족, 우리 국민 안에 있는 차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은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재정의 규모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볼 때 이러한 차별을 해결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은 생존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참 경제가 어려웠던 때는 많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네. 이겨냈었죠. 예. 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이라든지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음의 병을 많이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자. 절망을 가지다 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럴 때야말로 우리 종교인들이 3.1 운동에 나선 것처럼 종교인들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신을 차리고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권장하는 자유가 아닌 인류가 쌓아온 문명의 가치에서 바라보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서 존재하는 자유여야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은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오늘 같은 강복절을 맞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먼저 실천하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의 실천은 참회와 반성, 소통입니다. 사과 없는 소통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해줄 때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반성하고 소통하며 화해한다면은 강복절, 즉 나라를 되찾은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진정한 평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없던 시절 독립운동가가 꿈꾸었던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외국의 어느 곳을 다녀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경제뿐 아니라 예의와 염치가 있어서 법이 아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는 마음, 정치가 정쟁으로 가는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종교의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덕치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진정한 강복의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네, 그런 점에서 78주년 강복절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3.1운동 때 다 함께 일어나 비폭력으로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 문제로 다시 강복절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이 광복절을 지내면서 오늘날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내시고 천도교 전 교령을 지내신 박남수 교령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